저희가 소개할 이상사회는 소국거민입니다. 소국거민이란 노자들이 나라를 변형하려 작은 소그룹으로 나눠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신념대로 소그룹을 추구해야 하며 이상적의 목적을 계속 변형시켜야만 이상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상용화한 소그룹들은 4개의 부족들로 나누어져서 자신들의 이상적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소그룹들은 테스트장에서 어떤 부족으로 갈지 정할 수 있으며 뇌가 발달된 나이인 14살부터 정할 수 있습니다. 14살 전까지는 부모님과 가족이 속한 부족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부족 안에서도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지면 그 소그룹도 자신이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부족이 없는 사람은 부모님과 똑같은 부족으로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각 부족의 리더들은 매년 자신의 의무인 정보나 자원들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부족원들은 투표장에서 물물 교환을 통해 자신이 얻고 싶은 걸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곳은 농경 부족 사회입니다. 이곳은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평등 사회이고요. 가축,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사회입니다. 다른 부족과 자주 교류하고 다른 부족들에게 식량을 보급합니다. 다른 부족과 잦은 소통이 이어지며 개인 소유 재산이 없고 이익을 평등하게 분배합니다. 산업사회 부정을 하고요. 법보다 가족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농경부족 사회는 주로 가축과 농작물을 기릅니다. 이 부족은 자연과 어우러져 살며 부족원들끼리의 협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에서는 리더를 가장 착하고 다정하며 협력을 잘하는 사람을 투표하여 뽑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족과도 여러가지 협력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키우는 것에 따라 소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마을은 농경사회 마을의 모습입니다. 농경사회는 소그룹 3개로 나눠지는데요. 이 주민은 소그룹 1, 농경에 해당되는 주민입니다. 이 소그룹은 농경을 담당하는 소그룹입니다. 농장을 대규모로 지어서 일주일에 하나의 국가가 1년 동안 살 수 있을 만큼의 농작물이 생성됩니다. 이 소그룹에서는 생성된 60%의 농작물은 모두 다른 부족에 공급됩니다. 그리고 40%는 창고에 저장되거나 가축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주민은 소그룹 1, 가축에 해당되는 주민입니다. 이 소그룹에서는 가축을 길러 고기로 식량을 보급하거나 애완용으로 키웁니다. 이곳에서는 한 주에 1년에 한 국가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고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나온 고기를 40%를 다른 부족에게 공정하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60%는 다른 가축에게 나눠지거나 창고에 저장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을 회관을 둘러보겠습니다. 우선 마을 회관을 보기 전 이곳은 아까 봤던 소그룹 1 농경 주민들이 모아놓은 농작물 창고입니다. 이곳은 아까 본 소그룹 1 가축 주민들이 모아놓은 창고입니다. 그 다음 이곳은 소그룹 3 리더를 결정하는 투표장입니다. 이 소그룹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힌 정예 5명입니다. 1년마다 이 리더들은 바뀌고 중복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소그룹에서는 다른 부족과 소통을 도와주며 이 부족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통 부족 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고기, 식량 등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절대 개인적인 권력을 가질 수 없으며 이 리더들은 마을 회관에서 투표로 정해지며 선정된 리더들은 별다른 권력 없이 없기에 자신의 집에서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름으로 부족 1 농경사회 부족을 마칩니다. 지능부족 사회. 지능부족 사회는요, 인간을 위한 과학이 발전된 사회입니다. AI와 인간이 같이 배려하고 도우며 공존하는 사회이고요. 다른 부족에게 의료 기술 보급도 해주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족과 마찬가지로 타 부족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의 지능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에서의 다른 용도를 쓰는 것은 막기 위해 사회 중간에 아주 큰 AI가 중앙에 위치해서 사회를 통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희생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타부족과 마찬가지로 지능 발달 종류에 따라 소그룹이 형성됩니다. 거기에 리더는 선대 리더의 지혜를 이용하여 다음 이어갈 후계자를 뽑습니다. 이곳은 지능 부족 사회의 연구실입니다. 이 사람은 소그룹 1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그룹에서는 공학을 전공해 각 부족에게 필요한 로봇이나 AI들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발명품은 중앙 AI한테 전해져서 온라인을 통해 타 문판에 다 공유됩니다. 이 소그룹은 다른 소그룹과 소통하며 부족들을 발전시키고 각 부족들에게 필요한 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로봇들은 부족원들과 공존합니다. 최첨단 AI가 탑재된 로봇은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이 사람은 소그룹 2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소들을 연구해 부족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 소그룹에서는 과학을 전공하여 부족 내 과학적인 부분을 발전시킵니다. 예로 보통 이 소그룹은 각 부족들에게 필요한 이동수단을 위한 연료를 만듭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은 UFO같이 날아다니는 이동수단의 연료를 만듭니다. 또한 이 소그룹도 다른 소그룹과 같이 얻은 정보를 AI한테 공유해서 다른 소그룹과 공유하고 다른 부족과도 공유합니다. 이 최첨단 이동수단은 소그룹 2 과학자가 만든 이동수단입니다. 이 사람은 소그룹 3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AI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에서는 프로그램을 전공해서 코딩과 수학 공식을 연구합니다. 이곳에서는 수학을 사용해 코딩을 연구한 후 AI를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정보들은 AI를 통해 다른 소그룹한테 정보가 전달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중앙 AI를 다른 소그룹들의 지원을 받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AI를 만들어 신호 같은 교통체증이나 공학자들이 만든 로봇에 AI 시스템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예술 부족 사회입니다. 이것은 예술과 삶이 하나가 된 사회입니다. 객관적인 AI보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예술로 통합되는 사회입니다.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다른 부족과 소통이 많지 않고 그저 미술품을 파는 것이 끝입니다. 예술적 감각에 따라 소그룹을 형성합니다. 예술로 번 돈 빼고는 모두 동등하게 분배합니다. 예술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사회는 우리보다 내가 중요한 사회입니다. 객관적인 법이나 룰이 중요하지 않으며 감정과 주관적 입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술가들은 돈이나 이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만족과 성취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시각, 청각, 촉각들을 통하여 표현합니다. 이들은 다른 부족과의 소통과는 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사람은 소그룹의 조각가입니다. 이 소그룹에서는 조각을 주로 하며 감성에 있어서 입체적 표현을 맡아 부족 곳곳에 조각가들이 만든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은 다른 소그룹과 교류를 적게 하며 다른 부족이 오직 감상만 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의 생각보다 자신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의해 가끔 다른 부족에게도 이 조각상을 팔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각가의 집입니다. 이 사람은 소그룹이 미술가입니다. 소그룹에서는 그림을 중심으로 평면적 활동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이익에 집중하며 감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조각가들과 같이 다른 부족과 소그룹 간의 소통은 적으며 오직 도시 내에 자신들의 그림을 전시할 뿐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중요하며 이 소그룹도 다른 부족에게 가끔씩 자신들의 그림을 비싼 값으로 팔기도 합니다. 이 집은 미술가의 집입니다.
이 사람은 소그룹 3 뮤지션입니다. 이 그룹은 노래와 춤, 퓨어지싱을 주로 하는 소그룹으로 감성을 보고 특기하여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작업한 작업물은 다른 부족으로 이송되며 다른 부족들은 이 소그룹에 작업물을 맡겨 새겨듣거나 따라합니다. 그리하여 이 부족들은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곳은 뮤지션의 집입니다. 이곳은 오디션장입니다. 선대 리더들이 리더 지원자들의 오디션을 봐서 합격시키는 곳입니다. 이곳 1층에서는 지원자들이 대기하는 곳입니다. 차례가 되면 2층으로 올라가서 오디션을 봅니다. 그런 후 합격자들은 선대 리더들의 선친광을 물려받아 새롭게 입주해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합니다. 이곳은 조각사 부분 우승장의 방입니다. 이곳은 음악 부분 우승장의 방입니다. 이곳은 미술가 부분 우승자의 방입니다. 이상 예술 부족 사회입니다. 치안 부족 사회. 이곳은 모든 치안 관련 일을 담당하는 부족입니다. 이곳에서의 권력 곧 관리자는 가진 힘의 세기로 결정됩니다. 각 소그룹마다 담당하는 범죄의 강도가 다르고 다른 부족과의 교류가 매우 많습니다. 모든 부족원들이 다 수준급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리더란 개념이 없고 관리자들의 진행으로 부족 내의 투표로만 행정이 결정됩니다. 치안 부족 사회는 힘이 곧 평화이자 협력입니다. 각 개성적 부조사회 조화를 위해 힘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사회입니다. 부족원들의 특성에 따라 그룹이 정해지며 힘의 종류와 세기 그리고 도덕성으로 관리자 후보가 정해지며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 법의 집행과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족은 다른 부족과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그룹 1. 강도 처리반. 이 소그룹에서는 강도 관련 범죄를 처리하는 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은 다른 부족에 신고를 받거나 소그룹 내에 신고를 받으면 바로 출동하는 그룹입니다. 가진 힘에 따라서 수준에 맞는 강도의 건을 처리합니다. 종종 다른 부족으로 범죄를 해결하러 출동합니다. 소그룹 2. 강력 처리반. 이 소그룹에서는 살인, 총기 난동 등 강력한 범죄를 처리하는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도 다른 소그룹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족으로 출동하기도 합니다. 소그룹 3. 마약 처리반. 이 소그룹은 마약이 관련된 범죄를 처리하는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은 다른 소그룹들과 같이 다른 부족과 교류를 하고 다른 부족에서 일어난 범죄나 문제를 해결합니다. 소그룹 4. 교정본부. 이 소그룹은 콜로세움에서 승리한 정예 4명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힘이 매우 강해야 하며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이 장소는 콜로세움입니다. 이 장소에서는 교정본부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이 일어난 장소로 이 장소에서 이긴 3명은 교정본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표장. 각 부족의 리더들끼리 약속한 시간에 모든 부족이 한 곳에 모여 부족에 정해지지 않은 청소년들을 자신의 부족으로 영입하는 곳. 단, 부족을 정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부모가 속한 부족으로 영입되게 됩니다. 이곳은 모든 부족이 모여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것을 지켜보는 곳입니다. 투표는 1시간 정도 진행되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투표는 완전 익명으로 진행되며 투표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각 부족들이 얻었던 정보, 자원 등을 물물교환합니다. 이곳에서 부족이 정해지지 않은 청소년들의 투표를 하는 곳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종이에 쓰고 기다리면 결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곳은 각 부족의 리더들이 모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투표 시간 동안 교환하는 자리입니다. 병원, 이곳에서는 부족 내 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이송돼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이곳은 투표장 밑에 위치해 있으며 로봇이 데스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족 내에서 신분증 역할을 하는 칩을 머리에 심는 곳입니다. 이 칩은 인간의 나쁜 본성을 지워주며 이 이후로 부족 간의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이곳은 일반 환자들이 치료받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병원이었습니다.